네, 올해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. 자,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과 또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재성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히 계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 핵심은 대학교처럼 고등학생에서도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좀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건데, 근데 얼핏 듣기에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과목은 계속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? 우선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예. 기본적인 1, 2, 3학년 고등학교에 대한 공통과목 1학년, 2학년 때 일반, 3학년 때 진로나 심화 선택을 듣는 골격은 비슷한데요. 예. 그럼에도 이제 학점 자체를 174학점의 일반고나 저 자사고의 184학점, 창의적인 체험 시수까지 학점 포함되면 194학점인데요. 그래도 이런 골격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과목을 들을 수 있다. 예. 라는 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각 학교별에 대한 시간표라고 그 편제에 대한 시간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과목 안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일단은 자기가 과목에 대한 부분을 진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한 고교학점제 취지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학교마다의 시간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점 학교 수업이나 학교 밥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또 신청할 수 있는지를 예. 이거를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이다. 이것이 또 고교학점제의 변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을 보니까 뭐 종전에 이 고교 교과목에서는 못 봤던 과목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 이런 수업도 본 것 같고 영미, 문학, 읽기 뭐 이런 수업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수업들이 대학으로 치면은 교양 과목들인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시간표를 이런 교양 과목들로만 채울 수도 있는 건가요?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?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. 이미 학교 자체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시간표들 다 이미 고1 학생들을 받아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일단 칸막이를 합니다. 그래서 과목 자체에 국어나 수학, 영어의 과목들, 탐구, 사탐, 과탐을 나눠서요. 말씀하신 인공지능 수학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과목들, 근데 해당된 실제 학교에 대한 시간표를 봤을 때 목동의 모 학교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이 2학년 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남 대치동에 있는 남고는 3학년 때 편제돼 있고요. 그러니 과목들은 일단 편성돼 있고 예. 학교마다 학년에 따라 편성돼 있건 맞고요. 그 외에 이제 역시 학교에 수업이 없는 과목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거점 학교나 방과 수업을 선택할 것이냐.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숙제다. 그래서 말씀하신 새롭게 개설되거나 편성된 수업들은 있다.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평가를 또 어떻게 할지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.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? 절대 평가는 한 10과목 정도. 소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등급 없이 상대 평가 아닌 A, B로 나온다고 평가되죠. 예. 그런 과목들이고요. 그 외에 이제 과목들은 일단 일반이나 기타 일반 과목들, 그다음에 전문교과 과목까지 이 평가가 상대 평가가 결론적이지만 이번 2022 개혁 교육과정에서는 좀 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2 학생들의 기준으로는 쉽게 말하면 과학 탐구 2인 3학년 때 과목에 수강을 하던 과목들이 절대 평가였거든요. 근데 지금의 2022에 개정되는 2028 고1 학생들부터는 예. 이 해당된 전문 교과도 다 상대 평가기 때문에 단 거점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들은 다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께서는 자신의 학생에 맞는 전략적인 상대냐 절대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내신 체계도 뭐 현행 이제 9단계,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가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. 이제 변별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대학들도 숙제고 또 교내 학교에서도 지필이나 이런 것들도 숙제일 텐데요.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9등급제의 실예로 1등급이 4%, 11%에서의 이제는 10%가 이제 1등급이 됐기 때문에 예.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이나 중하위권의 대학들이 이제 선발하는 방식 등등에 대한 부분도 좀 숙제가 될 것이고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2등급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
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한테는 부담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대학들은 또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접 강화라든지 좀 심도 있는 과목 선택과 또 진정성 있는 학생부를 또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증이 앞으로 대학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. 그렇게 좀 보입니다.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뭐 등급제도 바뀌게 되면은 이 내신 지필고사에도 좀 변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이건 뭐 또 교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숙제인데 그럼에도 아마 이렇게 10% 학생들이 해당 학생 수에 맞게끔 과목별에 될 텐데 너무 쉽게 내도 문제고 너무 어렵게 나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도 일부 여쭤보면 그럼에도 이 부분들의 원점수, 학생부의 원점수와 평균, 그다음에 등급, 그다음에 성취 비율 이게 이제 학교 생활부에 기록되거든요. 예. 교과 발달상에. 그래서 이 난도 조절을 좀 지필고사를 명료하게 해서 10%지만 원점수는 오픈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높은 원점수냐 낮은 원점수의 10%의 옥석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난도도 조절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네, 저희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점수 잘 주는 수업들 위주로 좀 시간표를 꾸리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심리가 있긴 한데 좀 그런 취지를 따라가는 이 어떤 교육 체계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되도록이면 성적 좀 잘 주는 수업 위주로 시간표를 채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. 현장에서 체크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수강 신청한 학생 수의 10%이기 때문에 역시나 학부모나 학생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현장에서 질문하는 건 이 과목을 선택해서 몇 명에 대한 10%냐, 34%냐, 66%냐 이런 좀 기준의 등수의 컷을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아마 향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2, 3학년 과목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. 1학년은 공통이라서 큰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나 2학년 때 사탐, 과탐에 대한 과목들이 많아지면서 그때 수강 수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생 수를 좀 유념하는 것도 아마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.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사실 뭐 고1부터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맞춤식으로 시간표를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? 이게? 네, 그렇습니다. 고교학점제가 정말 취지는 이수만 하면 학생이 들어라, 원하는 걸 들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시간표들은 어느 정도 약간 그 굴레를 잡아져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차 강조합니다만 이제는 개인 세특이나 유연화 수업이 기존에 고2부터는 있었습니다만 학생부에서 이제 기록되는 부분이 좀 거의 삭제가 되거나 생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교과 수업 외에 거점 수업이나 별도 수업이나 자신의 진로에 심화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고급 과목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고급 미적 이런 것도 생겼고 고급 대수 과목도 생겼거든요. 이런 과목의 수강을 얼마만큼 탐독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할까? 이런 것들도 학생부에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. 오재성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